시체가 바로 경찰서 정문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경찰서를 노골적으로 향한 도전이었죠. 이 사건은 곧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순간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장에는 1년 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것은 동가와 조지 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가 힘천을 걷어내고 시체를 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뭐야 형님? 아는 사람이에요? 조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를 그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지는 끝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직접 유기해버린 시체가 어째서 지금 경찰서 정문에 나타난 것인지, 동료들이 시체를 이리저리 검사하는 모습을 보며 조지의 마음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게 증명회사일까요? 알고 보니 바로 몇 일 전 경찰에서 15년을 헤쳐온 조지는 모범 경찰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장의 총애를 받아 승진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대원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조지에게 축하를 표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반장이 승진하면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앉게 될 테니 그들은 조지에게 정교한 넥타이 핀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는 대원 토니가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조지는 무척 기뻐하며 대원들과 점점 흥청망청 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할 필요도 없이 술을 마셨으니 운전은 하면 안 되었죠. 그는 대원들에게 집으로 가는 택시에 태워졌습니다. 길에서 그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보고한 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서 잠이 가볍게 된 탓인지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이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조지는 서둘러 기사에게 길을 잘못 들었냐고 물었지만 기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습니다. 조지는 신분을 밝히며 제지했지만 기사는 여전히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사는 그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죠. 드디어 황량한 외딴골까지 행사해오자 택시는 비틀비틀 멈춰 섰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기사는 칼을 들고 그를 해치려 들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인 조지는 신수이 민첩해 간신히 피해낼 수 있었습니다. 조지는 서둘러 왜 자기를 죽이려 드냐고 따졌지만 기사는 조지의 부패 행위를 끊임없이 말했죠. 조지가 부인했지만 기사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나이게 조지에게 복교가를 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죠. 조지는 필경 오랜 베테랑 형사였기에 술을 마셨다고 해도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곧 그는 기사를 쓰러뜨렸고 칼을 멀리 척도리 원쳐 얻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돌을 들어 조지의 머리를 차점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 틈에 칼을 주워 다시 달려들었죠. 결국 이 기사의 점자는 정말 없었습니다. 싸우다가 자신이 실수로 자신을 찔러 죽이고 말았으니 말이죠. 이 일막은 조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수신상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조지가 냉정하래자 그는 여전히 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흑흑 그때 국장의 전화가 걸려왔죠. 조지는 0.5초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국장은 조지에게 본부령도와 함께 식사 중이며 그의 승진 사회를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무슨 마벌사 도구요유라고 정촉했죠. 비록 간단적 정촉에 불과했지만 이는 조지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조지 적심 중에 일개사념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그는 일개 대단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파란 경험을 이용해 흉기상 자신과 관련된 지문을 정리했고 차량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단서도 타소 간정했습니다. 주변의 인연이 황량하고 CCTV도 없어 시체를 그 장에 수입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지가 만만몰상 도적 시 며칠 지나지도 않아 시체가 경찰서 정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이야